우리 형님들, 오늘도 그 희미한 핸드폰 불빛 아래 그녀가 던져주는 단답 한 줄에 온 우주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벌써 동네 포차 구석에서 소주잔 기울이며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허공에다 대고 삿대질 중인가. 사실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말이야, 사랑에 한번 제대로 빠지면 참 대책 없이 순수해지는 구석이 있거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형님들은 더 이상 그녀의 카톡 답장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일은 없게 될 거야. 프랑스 소설가 마르크 레비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부재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거 진짜 뼈를 갈아 넣은 팩트 아니냐. 근데 우리 대부분의 형님들은 이 명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옛날 말만 철석같이 믿고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면 그 여자가 언젠가는 형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에이구, 제발. 진짜 대박인 건 우리 형님들이 이 뻔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기꺼이 호구를 자처한다는 거야. 내가 오늘 형님들 정신 번쩍 들게 아주 차가운 현실의 얼음물 한 바가지를 시원하게 부어줄게. 그 끝도 없는 친절. 그녀가 뭐 하나 물어보면 3초 만에 칼딱 보내는 그 성실함. 그리고 그녀를 우주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 헌신적인 습관이 사실은 형님들의 매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사실. 알고는 있었어? 가슴 아프지. 근데 어쩌겠어. 이게 현실인걸. 우리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로맨티시스트인 줄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너무 착해서 재미없는 놈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진짜 우픈 건 뭔지 알아? 우리가 이렇게 친절한 남자 가면을 쓰고 혼자 눈물 훔치는 동안 그녀는 형님들처럼 칼답 안 하고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쁜 이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한테 속절없이 끌리고 있다는 거지. 형님들이 그녀의 모든 일상을 빈틈없이 채워주면 사랑받을 줄 알았겠지만 미안한데 형님들은 그냥 그녀의 방구석에 놓인 오래된 소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너무 익숙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도 그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가구 말이야. 아니 도대체 왜? 형님들은 왜 연예계의 무료 배송기사 24시간 감정 서비스 센터 직원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왜 정당한 대우도 못 받으면서 감정 노동만 주구장창 하고 있냐고. 그 뿌리 깊은 곳에는 바로 불안함이라는 아주 질긴 놈이 또 아리를 틀고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주면 이 여자가 나를 떠나면 어쩌지?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나보다 더 잘해주는 놈한테 가버리면 어떡하지? 바로 이 공포심 말이야. 그래서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고 자꾸 옆에 붙어 있으려 하고 자꾸만 과한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 공포에서 시작된 행동은 절대 매력적일 수가 없어. 내가 예전에 진짜 친했던 형님 중에 사회에서는 누구보다 똑부러지고 자기 일 잘해서 인정받던 형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이 형이 연애만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여자친구가 밤 11시에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한마디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동네 분식집이란 분식집은 다 뒤져서 기어코 포장해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 친구들이랑 몇 년 만에 잡은 중요한 약속도 여자친구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한마디에 취소해버리기 일쑤였지. 본인은 그게 지극한 사랑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겠지. 근데 결과가 어땠는 줄 알아? 몇 달 뒤에 그 여자분이 헤어지자면서 그러더래. 오빠는 뭐랄까 내 인생의 정답지 같아. 내가 뭘 원하기도 전에 오빠가 모든 답을 다 주니까 더 이상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재미가 없어. 세상에나.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그 형님은 충격받아서 한 달 넘게 폐인처럼 지냈어. 나한테 술 마시면서 그러더라. 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했던 거냐. 이게 바로 우리 형님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실이야.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100을 주면 상대도 최소한 80은 주겠지 하는 그 어설픈 계산 말이야. 근데 마음의 세계는 산수가 아니야. 내가 100을, 아니 200을 쏟아부으면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10만 줘도 고마워하길 바라게 돼. 왜냐고? 내가 이미 너무 넘치게 주고 있으니까 상대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우리 남자들이 가진 그 특유의 해결사 본능이 여기서 독이 되는 거야. 그녀의 불편함을 모두 해결해주고 싶고 모든 요구를 다 맞춰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우습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니까. 진짜 매력은 없어도 상관없다는 여유에서 나오는 법이거든.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멋지고 바쁘다라는 그 단단한 태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남자의 자세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이자 지독한 인간 본능이야.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려고 밤새 줄을 서고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왜 매일 마시는 공기에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까? 바로 희소성 때문이야. 희소성이 곧 가치를 만들거든. 근데 우리 형님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흔해 빠진 공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어. 내가 아까 소파 얘기했지? 그냥 낡은 소파가 아니야. 엉덩이 닿는 부분만 푹 꺼져서 자국이 남고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고 가끔 소파 틈에서 잃어버린 리모컨이나 양말 한 짝이나 찾아내는 그런 존재. 있어도 고마운 줄 전혀 모르고 없어져도 한 며칠 허전하다가 금방 더 예쁘고 푹신한 새 소파로 채워버릴 그런 가구 말이야. 무슨 연예계의 쿠팡 로켓 배송이야. 부르기만 하면 1시간 내로 감정 배달, 위로 배달, 심부름 배달까지 완벽하게 해내잖아. 심지어 배송비도 공짜고 반품도 언제든지 가능해. 형님들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잘해줄수록 여자들이 남자에게 느끼는 가장 치명적인 감정, 바로 갈망을 형님들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는 꼴이 된다니까. 무언가가 항상 곁에 있고 공짜고 심지어 넘쳐나기까지 하면 사람 심리는 절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 형님들의 가치가 지금 땅을 파고 지하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퍼주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24시간 대기조처럼 굴면서 나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건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 아니야. 그건 나 너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고 재밌는 구석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소개서일 뿐이라고. 자, 이제 정신 차리자. 형님들은 공공재가 아니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형님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 명품이야.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어. 어떻게? 바로 부재를 통해서. 형이 없는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허전하고 지루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줘야지.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무기를 알려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이제 그 첫 번째 무기를 손에 쥘 시간이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형님들 연애의 판도가 바뀔 거야. 바로 깊이 있는 침묵의 기술이야. 카톡. 알림음 하나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하던 일 다 멈추고 1분 안에 답장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구는 그 저주받은 습관부터 끊어내야 해. 야 동생아, 답장 늦게 하면 그녀가 화내거나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아이고, 진짜 우리 형님들. 그 불안함부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왜 이게 효과가 있냐고. 그건 바로 형님들에게 나만의 인생이 있고 그녀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형님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야. 아까 그 모든 걸 바치고 차였던 내 친구 형님 있지? 그 형이 나중에 내 조언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 예전에는 여자친구가 문자 하나 보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3초 컷으로 답장을 보냈거든. 본인은 그게 사랑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건 그냥 나는 네 연락만 기다리는 한가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비하였을 뿐이야. 그 형이 마음을 고쳐먹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핸드폰을 아예 무음으로 돌려 서랍 깊숙이 처박아 뒀어. 그리고 퇴근할 때쯤에야 확인했지.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라며 난리를 쳤어. 근데 그 형이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지. 미안. 오늘 정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집중하느라 이제 봤어. 고생했지? 이따 전화할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 날부터 여자분이 먼저 형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라며 안부를 묻기 시작한 거야.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 왜 그랬을까? 형이 갑자기 잘생겨져서? 아니, 형님의 시간의 가치가 생겼기 때문이야. 이제 그녀는 형님의 답장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형님이 바쁜 와중에 내어준 소중한 선물로 인식하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우리 남자들이 가져야 할 품격이자 전략이야. 이 침묵은 상대를 괴롭히거나 벌주는 유치한 게임이 아니야. 이건 내 시간은 정말 귀중하고 나는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 한마디 없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자기 증명이라고. 형님들, 이제 그 3초의 노예 계약을 파기해. 내 시간의 주인은 나다. 나는 3초 대기조가 아니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박아두고 하루를 살아봐. 그녀의 연락이 올 때 그 두근거림에 속아서 바로 답장 버튼을 누르지는 마. 잠시 숨을 고르고 형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에 다시 집중해.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아주 여유롭게 답장을 보내는 거야. 그 작은 승리감이 쌓여서 형님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줄 첫 번째 신호탄이 될 테니까. 자, 이제 형님들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야. 좋아, 침묵 좋아. 근데 침묵하면서 뭘 하라고? 그냥 방구석에서 천장만 쳐다보면서 도 닦는 스님처럼 있으란 소리야. 천만에. 진짜 남자는 그 침묵의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거든. 형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 여자랑 사귀면서 혹은 그 여자 마음 하나 얻겠다고 형님들이 원래 좋아하던 것들, 형님들의 꿈, 야망, 친구들, 이런 거 다 어디다 내팽개쳤어? 원래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참 단순해서 사랑에 한번 빠지면 자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그 여자라는 블랙홀에 다 쏟아 부어 버린단 말이지.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헬스장 바벨은 녹슬어 가고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죽고 못 살던 축구 약속은 미안, 나 오늘 여친이랑 데이트 있어 한마디로 다 잘라버렸잖아. 진짜 대박인 건 형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지워가며 그녀에게 올인할수록 정작 그녀 눈에는 형님들이 점점 매력 없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참나,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냐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나만의 왕국을 재건하는 거야. 형님들이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몸을 만들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미친 듯이 일하고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쳐봐. 형님들의 눈빛부터 달라질 거야. 예전처럼 그녀의 문자 한 통에 벌벌 떠는 불안한 눈빛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고정된 날카로운 눈빛 말이야. 자기 일에 미쳐서 땀 흘리고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남자의 뒷모습만큼 섹시한 게 세상에 또 있을까?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이 남자가 나한테 기생해서 사는 감정적 식물인지 아니면 자기 발로 꿋꿋이 서 있는 독립적인 왕국의 왕인지. 그녀가 어느 날 형님들을 봤는데 어라? 이 남자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 나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 없이 더 잘 지내고 있어. 몸은 더 좋아졌고 일은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심지어 예전처럼 나한테 매달리지도 않아. 바로 이때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아주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돼. 그게 뭔 줄 알아? 바로 낙오에 대한 공포야. 이 남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었네. 내가 지금 이 남자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면 나 이 사람 옆자리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지.
진짜 대박인 건 형님들이 그녀의 응원이나 독촉 없이도 스스로 강해지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녀는 형님들을 다시 존경하게 된다는 거야. 사랑은 존경이 없으면 모래성처럼 금방 무너지거든. 형님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왕국을 단단하게 지을 때 그녀는 그 왕국의 왕비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어. 자, 형님들이 지금 자기만의 왕국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해. 형님들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 지금 대체 누가 잡고 있어? 형님이 직접 잡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조수석에 앉은 그녀가 핸들을 꺾을 때마다 차가 휘청거리고 있는 건 아니고. 심리학의 조절점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 옛날 현자 형님들이 말했던 극기주의의 핵심이 바로 이거야.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소리지. 먼저 대부분의 착한 남자 형님들이 속한 외부 조절점의 세계부터 들여다보자고. 이 형님들은 자기 행복의 열쇠를 통째로 남의 손에 쥐어주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녀가 나를 사랑해줘야만 나는 행복해. 그녀가 웃어줘야만 내 하루가 즐거워 라고 굳게 믿는 거지. 이런 형님들은 관계가 조금만 삐걱거려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에 빠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자꾸 매달리고 울고불고 비굴해지는 거야. 세상에나 형님들,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 바로 형님들이라고 말하면서 24시간 매달린다고. 그거 사랑으로 느껴지겠어? 아니, 그건 끔찍한 부담이고 감정적인 테러야. 형님들의 기분을 책임져야 하는 노예가 된 기분일 거라고. 아이고,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족쇄를 채우는 짓이야. 반대로 내면 조절점을 가진 남자는 어떨까? 이런 형님들은 극기주의 철학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 세상 돌아가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은 오롯이 내 것이라는 걸 아는 남자. 그녀가 떠나겠다고 하면 마음은 아프지. 당연히 남자인데 안 아프겠어. 하지만 그 아픔에 휘둘려서 자기 가치를 깎아 먹지는 않아.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겠다. 라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야. 형님들이 이렇게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는 순간, 신기하게도 형님들의 매력이 다시 폭발하기 시작해. 왜냐고? 남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그 단단함. 그게 바로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기대고 싶어하는 강한 남자의 향기거든. 이 형님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부담 없이 형님들의 세계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거야. 운전대를 다시 뺏어와. 형님들 인생의 주인은 형님들이잖아. 자, 이제 우리가 왜 입을 닫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하는지, 그 아주 치사하고도 강력한 심리적 이유를 좀 더 깊게 파헤쳐보자고. 형님들, 사람한테는 누구나 심리적 반발심이라는 본능이 있어. 이게 뭐냐면 청개구리 신보 같은 거야. 누가 내 자유를 억압하거나 나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싫은데 내가 왜 하는 반발심이 생기는 거지. 부모님이 공부해 라고 소리 지르면 더 하기 싫어지는 거랑 똑같아. 형님들이 헤어지고 나서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가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라고 애원하는 거. 그건 그녀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평화로운 일상을 침해하는 공격이고 자기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압박이야. 형님들은 사랑해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이 그녀의 귀에는 나 좀 제발 내버려둬 라는 비명으로 들리고 있는 거라고. 아,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침묵이야.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형님들이 쏟아붓던 그 과도한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략적 후퇴라고. 형님들이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지면
그녀를 압박하던 그 거대한 벽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꼴이지. 그럼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압박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궁금함이라는 싹이 트기 시작하거든. 이 사람 왜 연락이 없지? 나 없으면 죽는다더니 생각보다 잘 지내나 보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야. 형님들, 잘 들어봐. 형님들이 매달릴 때는 그녀가 형님들을 도망쳐야 할 포식자로 봤다면, 형님들이 침묵하며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할 때는 형님들을 다시 알아가고 싶은 미지의 존재로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권력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순간이지.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 진짜 대박이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상황이 180도 역전된다니까. 자, 형님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 이번엔 진짜 진정한 어른 남자의 향기가 폴폴 풍겨야 하는 대목이야.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계선 세우기라는 건데, 이거 진짜 우리 남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거든.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어때? 평소엔 곰처럼 듬직하다가도 자존심 한번 긁히거나 무시당했다 싶으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바로 굴욕적일 정도로 쩔쩔매면서 매달리잖아. 참나, 진짜 이럴 때 보면 우리 형님들 참 귀여우면서도 한심해. 아이고, 진짜 내가 다 낯이 뜨겁다니까. 형님들,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 그녀가 약속 시간을 우습게 알거나 형님들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거나 심지어 다른 남자랑 비교하면서 은근히 무시할 때 형님들 어떻게 반응했어? 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소리부터 지르지 않았어?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구구절절 변명하고 있었나? 헐,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알아? 형님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비굴하게 굴수록 그녀 머릿속에는 이 남자는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만 심어준다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건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형님들이 지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다는 약함의 증거일 뿐이라고. 진짜 어른 남자는 말이야,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주 차분하고 무겁게, 하지만 칼날처럼 예리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해. 이게 바로 극기주의자들이 말하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그녀가 무례하게 굴었어. 그럼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그 행동은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 그런 식이면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 설명하려고 들지 마.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형님들은 또다시 을의 입장이 되는 거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야, 그러다가 진짜 화내서 떠나면 어떡해 라고 걱정부터 하지. 에이구, 진짜 이 형님들 어쩌면 좋아? 형님들, 잘 들어봐. 형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를 곁에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노예 계약이지. 형님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형님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냐고. 경계선을 세운다는 건 나라는 성벽 안으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실전 팁 하나 줄게. 만약 그녀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잖아? 그럼 10마디 말로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둬.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우리 남자들 화나면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기려고 들지. 네가 1번부터 10번까지 잘못했어 라면서 말이야. 근데 여자들한테는 그게 씨알도 안 먹혀. 오히려 형님들이 잔소리꾼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효과적인 건 형님들의 부재야. 잘해줄 때는 한없이 다정하다가도 그녀가 무례하게 구는 순간 형님들의 온기와 관심이 싹 사라지는 거지. 연락도 줄이고 만남도 뒤로 미루고 형님들만의 왕국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때 형님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담담하고 평온하게 형님들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해. 이게 포인트야.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의 다정함과 소중한 시간도 너에게 줄 수 없어 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거지. 세상에나 형님들이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져. 왜 화를 안 내지? 평소 같으면 난리쳤을 텐데 진짜 나한테 정 떨어졌나? 나를 영영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해. 형님들의 침묵이 천마디 호통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그녀 가슴에 꽂히는 법이라고. 이 남자의 곁은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잘해야 머물러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참나, 우리 형님들 그동안 너무 퍼주기만 했어.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라는 말이 로맨틱해 보이지.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못하는 만만한 놈이야 라는 선언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다니까. 이제부터는 형님들의 존재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이 되게 만들어야 해. 그러려면 형님들만의 단단한 경계선이 있어야 하고, 그걸 넘었을 때는 가차없이 거리를 두는 결단력이 필요해. 이건 상대를 조종하려는 비겁한 행동이 아니야. 이건 한 남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아주 건강한 방식이야. 극기주의 철학자 세네카가 그랬잖아.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 화를 못 이겨서 소리 지르는 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내 감정을 꾹 누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남자의 모습이야. 이 형님들 말이야.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는 상사한테 깨져도 꾹 참고, 거래처 비위 맞출 때는 세상 젠틀한 척 다 하면서, 왜 가장 소중하게 대접받아야 할 관계에서는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굴어? 참나, 진짜 내가 다 속상해서 그래. 자, 이제부터 연습해보자고. 그녀가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그럼 바로 반응하지 마. 딱 3초만 속으로 숫자를 세.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짧고 굵게 형님들의 의사를 표현해. 그 말은 좀 불편하네. 우리 다음에 기분 좋을 때 얘기하자. 그러고는 딱 일어나서 운동을 가든 책을 읽든 형님들 할 일을 해. 그 3초의 여유. 그 낮은 목소리가 형님들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켜 줄 거야. 그녀는 형님들의 그 낯선 모습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느낄 테니까. 야, 우리 오빠가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게 만들어버리라고. 형님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남자가 될 때 그녀는 비로소 그 바위 아래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형님들, 남자라는 종족은 원래 보호하고 이끄는 본능이 있잖아. 근데 이끄는 사람이 매일 화내고 징징거리면 누가 따라오겠어?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사령관 같은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지. 형님들이 세운 그 경계선이 곧 형님들의 품격이고 자존심이야. 그걸 지키는데 절대 타협하지 마. 형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자라면 형님들이 세운 그 경계선을 기꺼이 존중하고 지켜주려고 노력할 거야. 만약 끝까지 무시하고 선을 넘는다. 그럼 그건 형님들 인생에서 과감히 지워버려야 할 사람인 거지. 참나. 이 형님들 진짜 내 말 듣고 나도 이제부터 소리 안 지르고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평정심을 유지해보라고. 그게 진짜 실력이야. 처음에는 힘들 거야. 입안에서 욕이 맴돌고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겠지. 근데 그때 참아내는 그 1분이 형님들의 인생을 바꾼다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들. 오늘도 내 잔소리 듣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형님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알지? 형님들이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당하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형님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멋진 남자들이니까. 이제 그 가치를 형님들 스스로 증명해보자고. 어깨 쫙 펴고 눈빛은 깊고 고요하게. 알았지? 자, 그럼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형님들의 내면에 있는 그 단단한 거인을 한번 깨워봐. 그 거인은 사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 그 거대한 침묵과 평정심으로 세상을, 그리고 그녀를 감동시켜버리라고. 형님들은 할 수 있어. 이 동생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걱정 마. 자, 이제 진짜 남자의 길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 가보자고. 형님들 파이팅!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경계선을 세우는 게 무슨 나쁜 남자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야. 나쁜 남자는 상대를 아프게 하지만 경계선을 가진 남자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형님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도 형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 아, 우리 오빠는 이런 건 정말 싫어하는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서로에게 훨씬 더 좋아. 참나, 우리 형님들 말이야. 예전에 군대에서 후임들 교육할 때 그 엄격함과 인자함이 공존하던 그 모습 다 어디 갔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도 그 엄징은한 매력을 적절히 섞어보라고. 너무 풀어줘도 안 되고 너무 쪼아도 안 돼. 적절한 텐션이 있어야 줄다리기도 재밌는 법이잖아. 아이고, 진짜 오늘 내가 팁을 너무 많이 방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뭐 어때? 우리 형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미천 다 드러내도 상관없지. 형님들, 이제 진짜 가서 실천해봐. 내일부터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형님들의 단단한 중심을 지키는 거야. 그녀가 연락이 좀 늦어도 바쁜가 보네 하고 형님들 일하고, 그녀가 투덜댈 때도 그래 기분 안 좋구나 나중에 얘기해 하고 여유 있게 넘겨버려. 그 한 끗 차이가 형님들을 평범한 남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남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형님들, 오늘 기분은 좀 어때? 혹시 그녀가 아침에 보낸 짤막한 문자 하나, 아니면 어제 데이트 내내 보여준 그 뾰루퉁한 표정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건 아니겠지? 아유, 진짜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참 웃겨. 밖에서는 부하 직원들 호통도 치고 거래처랑 기싸움도 하고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다가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왜 이렇게 순한 양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녀가 미간을 살짝만 찌푸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말투 좀 차가워지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일과를 1분 단위로 복귀하느라 바쁘잖아. 진짜 대박인 건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눈치 보는 형님들 모습이 그녀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매력없는 감정의 노예로 보인다는 사실이야. 참나, 이 비극적인 현실을 어쩌면 좋아. 우리 형님들 말이야. 사실은 다들 멋진 구석이 넘치는데 사랑 앞에서는 왜 자꾸 자기 가치를 헐값에 넘기느냐고. 오늘 우리가 진짜 깊게 파고들어야 할 건 바로 감정의 독립이야. 이건 진짜 전사의 심장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지. 형님들, 내가 늘 말하잖아. 진짜 남자의 멋은 근육이나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묵직한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든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든 형님들의 마음은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해야 해. 이걸 옛날 현자들은 아주 근사한 말로 극기주의적 평정심이라고 불렀어.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태풍이 불어닥쳐서 세상이 뒤집어져도 형님들 내면의 안방만큼은 따뜻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라는 소리야. 형님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형님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남친이나 남편을 넘어서 어떤 폭풍우도 막아줄 수 있는 거대한 바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형님들은 어때? 그녀가 나 기분 안 좋아 한마디 하면 같이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그녀가 웃어줘야 겨우 안심하고 같이 웃잖아. 아이고, 우리 형들 진짜 그러지 좀 마. 그건 형님들 인생의 리모컨을 그녀 손에 통째로 쥐어준 거나 다름없어. 세상에나, 형님들,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 내 기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겠어? 아니, 오히려 만만하게 보지. 아,
얘는 내가 조금만 쌀쌀맞게 굴면 바로 안달복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무기는 바로 결핍이야. 이 결핍이라는 게 뭐냐면 그녀가 더 이상 형님들의 감정을 쉽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묘한 상실감이야. 예전에는 그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형님들 마음 이리저리 요동쳤잖아. 그녀가 형님들의 세계를 마음대로 뒤흔드는 여왕이었던 셈이지. 근데 이제 형님들이 그 권력을 회수해 오는 거야. 그녀가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형님들 그냥 그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네 하고 자기 할 일 묵묵히 해. 그러면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해. 왜 이 남자가 내 기분에 안 휘둘리지? 왜 이렇게 침착해? 예전엔 아니랬는데 하고 말이야. 이 형님들 말이야. 진짜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고집은 세면서 왜 이런 데선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다니까. 그녀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형님들까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을 필요 없어. 형님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해지라고. 형님들의 세계가 그녀의 기분에 따라 멸망했다가 재건됐다가 하는 그런 연약한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형님들의 내면이 이렇게 불변하고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그녀는 오히려 불안해져. 내가 예전처럼 이 남자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구나. 이 남자는 정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형님들을 향한 새로운 존경심과 갈망이 싹 트는 거야. 형님들의 그 평온한 아우라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랑하고 싶다는 본능이 꿈틀거리는 거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형님들이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안달복달할 때는 그녀가 점점 더 멀어지더니 형님들이 딱 중심 잡고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해 라는 태도로 나오니까 그녀가 오히려 형님들 눈치를 보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이 남자가 나를 다시 보고 예전처럼 웃어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지. 이게 바로 전사의 심장을 가진 남자만이 누릴 수 있는 관계의 주도권이야. 아이고, 우리 형님들 진짜 이제 그만 휘둘리자. 그녀가 아무리 흔들어도 형님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해. 형님들의 그 단단한 침묵과 평온함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형님들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야. 참나, 우리 남자들 진짜 가끔 보면 너무 단순해서 탈이야. 그녀가 화나면 무조건 빌고 차갑게 굴면 무조건 사과부터 하고 보잖아.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에이구, 진짜 그 짓 그만해. 그건 형님들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짓이야. 진짜 사과해야 할 잘못을 했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돼. 근데 그녀의 감정 기복 때문에 형님들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는 말라는 소리야. 형님들이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지상에 딱 발을 붙이고 서 있을 때 그녀도 결국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형님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형님들, 오늘부터 연습해봐. 그녀가 좀 차갑게 굴거나 기분 안 좋은 티를 낼 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묻는 대신 그냥 여유롭게 웃어주면서 형님들 할 일을 해.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일을 하든 말이야. 형님들의 평온함이 그녀의 짜증을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깊고 넓어져야 해. 그게 진짜 남자의 그릇이지. 형님들이라는 그릇이 워낙 커서 그녀의 작은 감정 변화 정도는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녀는 형님들을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게 될 거야.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알아? 형님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달라져. 회사 상사가 뭐라 하든, 친구가 뒤통수를 치든, 세상이 나를 엇나가게 하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내 갈 길 가면 그만이야 라는 여유가 생기거든. 그 여유가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되는 거야. 여자들은 그런 남자한테 본능적으로 끌려.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거함 같은 남자 말이야. 우리 형님들이 오늘부터 그런 거함이 되어보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가서 거울 한번 봐. 거기 서 있는 형님들의 눈빛이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녀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라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이야. 형님들의 그 전사 같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그녀는 그 심장 소리를 듣고 다시 형님들 곁으로 돌아와 귀를 기울이게 될 거야. 형님들, 의리. 오늘도 형님들의 그 단단한 하루를 응원할게. 진짜 남자의 길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 보자고. 형님, 파이팅!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형님들 중에 꼭, 아니, 그래도 내가 너무 무뚝뚝하게 굴면 정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형님들 있지? 아유, 진짜 내 말 좀 잘 들어봐. 무뚝뚝하게 굴라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라는 거야. 잘해줄 땐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게 대해줘. 하지만 그녀가 감정적으로 형님들을 흔들려고 할 때만큼은 바위처럼 요지부동하라는 소리지. 그 온도 차이가 바로 형님들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포인트야.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남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경지 아니겠어? 참나. 이 단순한 걸 우리 남자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몰라. 아마도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겠지. 그 진심. 이제는 좀 더 영리하고 품격 있게 표현해보자고. 형님들의 그 뜨거운 가슴에 차가운 머리까지 더해지면 진짜 천하무적이 될 수 있어. 형님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관계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형님들. 이제 우리 진짜 마지막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실전 단계로 들어왔어. 이거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해.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사랑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알아? 바로 입부터 여는 거야. 내가 진짜 앞으로는 잘할게. 내가 다 바꿀게. 나 한 번만 믿어줘.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을 남발하기 시작하지. 세상에나. 형님들. 그거 진짜 얼마나 찌질해 보이는 줄 알아? 진짜 대박인 건 우리 형님들은 그게 진심 어린 호소라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상황만 모면하려는 빈 수레처럼 들릴 뿐이야. 아이고 진짜 우리 형님들 참나. 왜 그렇게 자기 가치를 말 한마디로 깎아먹고 있냐고. 내가 오늘 형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 우리 남자들은 원래 말이 많은 것보다 행동 하나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멋있는 법이잖아. 근데 왜 여자 앞에서 갑자기 웅변가가 되려고 하느냐고. 에이구, 진짜 그러지 좀 마. 그녀가 형님들의 변화를 원한다면 변할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변해 있는 형님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형님들이 아무리 나 이제 운동할 거야 라고 백날 말해봤자 땀 흘리며 근육 키운 형님들의 팔뚝 한번 보여주는 것보다 효과가 없단 말이지. 진짜 남자의 가치는 입술 끝이 아니라 묵묵히 움직이는 손발에서 증명되는 법이야. 우리 형님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나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생각해봐. 일 못하는 놈들이 꼭 변명만 길고 말만 번지르르 했잖아. 근데 진짜 일 잘하는 에이스들은 어땠어? 말이 없어.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결과로 보여주지. 연애도 똑같아. 구걸하고 애걸복걸하는 말은 형님들을 약해 보이게 만들 뿐이야. 이제부터는 침묵 속에서 형님들 자신을 가꾸는 데만 집중해. 그녀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그냥 묵묵히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자기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거야. 참나, 우리 남자들 참 웃긴 게 뭔지 알아? 자기 혼자 거울 보면서 나 좀 괜찮은데? 하고 자취방에서 근육 포즈 잡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말이야. 그 자신감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진짜 내실을 다지는 데 써보라고. 그녀가 형님들을 관찰하게 만들어야 해. 형님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뭔가에 열중하고 자기 삶을 묵묵히 챙기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돼.
어? 이 사람 왜 갑자기 말이 없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말이야. 형님들의 말이 줄어들수록 형님들의 존재감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거야. 이게 바로 극기주의자들이 말하는 행동하는 지혜야.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에만 집중해야 해. 그녀가 나를 다시 봐줄지 말지는 그녀의 선택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통제하려고 자꾸 말을 내뱉는 거야. 아이고, 우리 형님들, 진짜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형님들이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면 형님들이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녀는 형님들의 무게감을 느끼게 될 거야. 남자의 말이 가벼우면 그 남자 전체가 가벼워 보여. 하지만 평소에 말이 없던 남자가 아주 가끔 정말 필요할 때 툭 내뱉는 한마디는 바위처럼 묵직하게 상대방의 가슴을 때리는 법이야. 세상에나 형님들, 한번 상상해봐. 맨날 잘할게, 미안해 하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눈빛부터 달라져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 하는 거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네가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진짜 대박이지 않아? 이게 바로 여자들이 갈망하는 진짜 남자의 기가라는 거야. 형님들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으면 그녀는 형님들의 그 깊은 속내를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어. 형님들, 남자라는 종족은 원래 결과로 말하는 거잖아. 이제 더 이상 말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형님들은 이제 고수잖아. 나랑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하수처럼 굴 거야? 참나, 진짜 그러지 말자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그 시간이 사실은 제일 고통스럽고 외로울 거야. 근데 그 시간을 견뎌내야 진짜 보석 같은 가치가 나오는 법이야. 형님들이 묵묵히 흘린 땀방울이, 형님들이 조용히 읽어 내려간 책장이, 형님들이 밤낮 없이 몰두한 그 업무의 성과가 결국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거야. 아이고, 우리 형님들 오늘 내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네라고 생각하고 있지? 맞아. 진짜 힘들어. 말하고 싶은 걸 참고 매달리고 싶은 걸 견뎌내며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해. 그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무슨 매력이겠어. 우리 형님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는 전사들이잖아. 그치? 형님들의 그 뚝심과 끈기 이제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자, 형님들,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야. 이건 말 그대로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녀가 알던 그 착하고 늘 매달리고 자기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찌질한 남자를 형님들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남자를 세우는 거지. 형님들이 스스로를 왕처럼 대접하고 묵묵히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나갈 때 세상은 형님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그게 사랑이든 성공이든 말이지. 예전에 한 형님이 이별 통보를 받고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 동생아,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여자가 나를 다시 돌아봐 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자식보다 더 잘났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때 내가 그랬어. 형님, 그 여자한테 잘 보일 생각 말고 그 여자한테 복수할 생각부터 하세요. 근데 그 복수는 소리 지르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라 형님 인생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겁니다. 그는 내 말대로 매일 새벽 운동을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미친 듯이 일에 파고들었어. 주말에는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기타 학원에 다니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쌓아두고 읽었지.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그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와 마주쳤대. 형님은 땀으로 흠뻑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몸과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지. 그 여자는 형님을 보자마자 오빠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대. 형님은 그냥 잘 지냈어 하고는 피식 웃고는 바쁘다면서 갈 길을 갔다는 거야. 그 후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여자가 먼저 형님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라면서 말이야. 형님은 그저 여유롭게 응,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 라고 답했지. 이게 바로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섹시한 유혹이야. 아니, 이 남자 진짜 뭐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리라고. 형님들이 침묵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그녀의 마음속에 상실감과 궁금증을 심어주는 작업이야. 그녀는 형님들이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형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형님들 곁으로 다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거라고. 형님들, 남자 인생은 30부터 40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하잖아. 지금 겪는 이 아픔과 시련은 형님들을 더 단단하게 담금질하는 과정일 뿐이야.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형님들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깊고 묵직한 남자가 되어 있을 거야. 그때는 형님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형님들의 그 짙은 향기에 끌려서 모여들게 될 거라고. 이제 어깨 쫙 펴고 눈빛 날카롭게 세우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그녀의 연락 한 통에 흔들리던 찌질한 놈은 이제 죽었어.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묵묵히 행동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진짜 남자로 말이야. 자, 형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결국 핵심은 하나야. 나 자신의 가치를 남의 손에 맡기지 마라.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녀가 나를 떠나든 말든 형님들은 형님들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어야 해. 이 모든 과정의 끝이 다시 그녀와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솔직히 말해보자.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 여자랑 다시 만난들, 그게 천국이 되겠어? 다시 지옥의 반복이지. 진정한 목표는 그녀가 아닌 나 자신을 온전히 되찾는 여정이 되어야 해. 옛 극기주의 철학자 세네카가 그랬어. 진정으로 너의 것인 것은 네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결국 너에게 돌아온다. 형님들이 자신의 내면을 잘 가꾸고 치유된 마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으면 인연이라면 그녀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아니라면 훨씬 더 멋진 인연이 형님들을 찾아올 거야. 그때는 형님들이 을의 입장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당한 남자의 모습으로 상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침묵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시간은 단순히 그 여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야. 그건 형님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그 여자 비위 맞추느라, 혹은 싸우기 싫어서 형님들 본연의 모습 많이 죽이고 살았지.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하면서 영혼 없는 대답만 하던 예스맨이 되어버린 건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형님들은 그 여자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해버린 거야. 아이고, 진짜 우리 남자들 참나.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깎아먹으면서 살았어? 이제 그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주워 담아야 해. 에픽테토스라는 옛날 현자 형님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 사람을 괴롭히는 건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본인의 관점이다. 라고 말이야. 이별을 인생 망한 것처럼 생각하면 진짜 망한 남자가 되는 거고, 이걸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더 단단한 남자로 성장하는 쉼표라고 생각하면 형님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형님들의 눈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엔 형님들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시선까지 바꿔놓는다고. 여자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징징거리는 남자한테는 절대 매력을 못 느껴. 대신 폭풍우가 몰아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바위 같은 남자에게는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 결국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형님들이 그 여자한테 쏟아붓던 그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이제 형님들 자신에게 돌려주라는 거지.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게 바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야. 형님들이 멋진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형님들 주변으로 모여들어.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석이 되란 말이지. 형님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형님들처럼 단단한 남자를 필요로 하니까. 자, 형님들, 이제 우리 기나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어. 소주 한 잔의 끝맛처럼 조금은 달고 조금은 씁쓸한 그런 마지막 이야기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잖아. 이 상대방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게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짓이라고. 근데 말이야 형님들, 진짜 대박인 사실은 그게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형님들 자신을 위한 숨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야. 그동안 형님들 가슴속에 그 여자 하나 꽉 차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잖아. 이제야 비로소 그 공간에 형님들 자신의 영혼을 채워 넣을 틈이 생긴 거라고. 사실 그녀가 나를 다시 갈망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고? 바로 그동안 사랑의 눈이 멀어서 혹은 불안함에 떨면서 너무나도 나약해졌던 나 자신. 그 여자한테 너무나도 의존적이었던 그 찌질했던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아이고 참나.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 근데 그놈의 사랑 때문에 거울 속에 내가 낯설 정도로 비굴해졌던 그 순간들을 마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잘 알아. 남 용서하는 건 차라리 쉬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소주 한 잔에 털어버리면 그만이거든. 근데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잃어버렸어? 라고 묻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진짜 몇 배는 더 힘든 일이야. 형님들이 거리를 두는 진짜 이유는 그녀에게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그녀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형님들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야. 형님들, 지금 솔직히 좀 무섭지? 내가 이렇게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녀가 영영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형님들 뒷덜미를 잡고 있을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극기주의의 단단한 방패야. 옛 현자 에픽테토스가 우리 형님들한테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을 해줬어.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조종할 수 없다. 오직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이야. 형님들의 그 뜨거운 진심과 남자로서의 묵직한 기계가 한 여자를 붙잡아두기에 부족했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 여자는 형님들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여정에 어울리는 파트너가 아니었던 거야. 이 과정은 마치 나무를 전지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 형님들 정원 가꾸어 본 적 있어? 아니면 군대에서 나무 베어 본 적이라도 있겠지. 멀쩡해 보이는 가지를 쳐낼 때 마음이 좀 아프고 나무가 텅 빈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말이야, 그렇게 과감하게 쳐내야만 나무의 수분이 죽어가는 가지가 아니라 진짜 튼튼한 줄기로 집중되는 법이야. 그래야 나무가 더 높이 솟구치고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거든. 우리 남자들의 인생도 똑같아. 때로는 아픔을 참고 쳐내야 할 인연이 있는 거야. 진짜 강한 남자는 자기 손에 쥔 걸 절대 안 놓치려고 아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아니야. 놓아야 할 때 과감히 손을 뗄 줄 아는 포용력이 있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진짜 대장부지. 마지막으로 형님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들이
형님들을 무슨 감정 없는 기계나 여자 마음 가지고 노는 치사한 바람둥이로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나의 진짜 목표는 우리 형님들이 잃어버렸던 그 당당한 자존감과 어른 남자로서의 책임감을 되찾아주는 거야. 사랑할 때는 가슴 뜨겁게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형님들의 영혼과 남자의 자부심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마. 진짜 단단한 사랑은 서로에게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빌붙어 사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 발로 꿋꿋이 서 있는 두 독립된 주체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고. 형님들의 내면이 꽉 차 있을 때 형님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자 선물이 될 거야. 반대로 형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허전함을 느끼게 되겠지.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형들 한 명 한 명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 아직 형님들조차 발견하지 못한 그 깊은 내면의 힘 말이야. 잠시 사랑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 빛이 흐려졌을 뿐이지. 형님들 안에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인내심과 바다 같은 포용력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개 숙이고 어깨 쫙 펴고 다시 걸어가 보자고. 자, 이제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형님들, 댓글창에 숫자 9를 하나씩 남겨줘.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야. 나 이제 찌질했던 과거의 사이클을 끝내고 진짜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겠다 라는 형님들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이자 선언이야. 숫자 9는 한 자릿수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완성을 상징하거든. 오늘부터 형님들은 경계선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며 내면이 꽉 찬 남자로 사는 거야. 참나, 오늘 내가 너무 진지했나. 근데 형님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가볍게 말하겠어. 이 동생의 진심이 형님들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라도 지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오늘 밤은 자기 전에 거울 속의 나에게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딱 한마디만 해줘. 형님들의 그 평온해진 마음과 앞으로 다가올 품격 있는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할게. 형님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진짜 갈게. 형님들,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언제 어디서든 당당해야 하는 거 알지? 어깨 굽히지 말고 눈빛 죽이지 말고 세상이 형님들을 어떻게 대하든 형님들은 형님들의 길을 가는 거야. 그 길 끝에 형님들이 꿈꾸던 진짜 평화와 멋진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 형님들, 오늘도 의리 파이팅이다. 가보자고. 혹시라도 동생아, 나 숫자 9 썼는데 진짜 인생 바뀌냐? 라고 묻고 싶은 형들 있지? 헐, 당연하지. 그 마음가짐 하나가 형님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형님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내가 끝까지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딱 전진만 해. 알았지? 진짜 남자의 계절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형님들 사랑한다. 진짜로. 그럼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보자고.